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60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에서는 전반기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전반기 베스트 11을 저희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눈다면 3분의 1 시점이 이제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전반기 베스트 11 두 분이 뽑아주셨는데요. 일단 포메이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3-4-1-2 전형으로 유벤투스 같아요. 3-4-1-2요. 3-4-1-2. 3-4-1-2. 한현님의 포메이션은요? 4-3-3. 4-3-3. 네, 요즘에 3백이 대세인데 네. 제가 한번 무찔러 보겠습니다. 네. 자,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현님의 그 수비 라인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제일 고민이 많았던 포지션이 키퍼입니다. 확실한 선수가 사실은 눈에 안 들어왔어요. 확실한 선수가. 저는 잘생긴 선수 뽑았습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네. 사실 홍정남 키퍼와 최근 포항에서 혜성처럼 그래도 최근에 안정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강현무 키퍼. 네, 둘 중에 한 명을 넣어야겠다. 요즘의 젊은 팬들 입장에선 95년생의 이 강현무 키퍼. 네. 강현무 키퍼가 아주 얼굴이 좀 귀여운 외모에 요즘 아이돌 같은 약간 웃는 게 아주 귀엽고. 아니 저는 홍정남 키퍼 나올 줄 알았어요. 홍정남 키퍼는 잘생겼죠. 저는 홍정남 선수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또 미남에 대한 기준이 지금 장현님하고 저하고 조금 요 포지션만큼은 요즘 트렌드의 강현무 키퍼의 외모가 좀 먹히지 않을까 싶어서 강현무 키퍼로 갔어요. 네, 본격 여성 팬들을 위한 강현무 키퍼 봤죠? 네. 어때요? 굳이 보여주셨잖아요, 저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여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가? 마니아층이 있을 것 같아요. 웃는 게 예쁘기 때문에 또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꽤 있으세요. 홍정남 키퍼는 어때? 저는 제 스타일은 조금 더 그쪽입니다. 강현무 키퍼 쪽? 아니요. 홍정남 키퍼. 네. 저와 더 안목이 비슷하신 거예요. 바꿀까? 아니 여자들한테 많이 못 물어봐갖고 그냥 강현무 키퍼로 갑시다. 네, 남자라면. 참신하니까. 네, 강현무 키퍼에 맞설 이 4-3-3의 그 수문장은 누군가요? 대구의 조현우 선수, 광주의 윤보상 선수, 그리고 부상 회복 때문에 조금 늦게 합류되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팀 성적을 끌어올린 전남의 이호승 선수, 홍정남 선수, 강현무 선수, 그리고 수원의 신화영 선수까지. 저는 그렇게 6명 정도를 엄청 고민을 했는데 결국 승자는 윤보상, 광주의 윤보상 선수에게 가겠습니다. 그 광주가 지금 득점포가 너무 안 터져요. 그래서 지금 이미 광주는 새로운 또 외국인 포워드들을 알아보고 지금 있습니다만 광주가 실점은 적은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순위가 저 아래에 있는 거는 득점이 너무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광주를 무실점 경기들로서 좀 지탱하고 했던 경우들이 윤보상 선수가 광주의 지금 전력에 비해서는 꽤 저는 있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광주라는 어떤 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포지션은 지금 어디일까라고 보면은 저는 윤보상 선수가 맡는 전 수문장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비로 지금 버티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광주의 키퍼에게 저는 주겠습니다. 자, 수비 라인 살펴볼 텐데요. 이제 3백이 대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대세 선수들은 누구죠? 3백의 중앙 수비수, 축이 되는 수비수로 조용영 선수 꼽았습니다. 네, 조용영 선수. 제주가 올 시즌에 지금 전반기에는 11실점, 리그 2위의 수비력인데 거기에는 역시 조용영 선수가 다시 친정팀으로 복귀를 하면서 리더로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조용영 선수는 특히 이제 3백에서는 과거의 홍명보 선수처럼 발이 이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리딩 능력이 있고 또 1층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미리 앞서서 딱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미리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작년에 제주가 사실 실점이 많았잖아요. 수비에서. 그런 부분을 조용영 선수가 들어가면서 많이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가 일단 안정적으로 되면서 지금 순위까지 올리고 있기 때문에 3백에 조용영 선수 중앙에 났어요. 네, 그 나머지 두 선수. 나머지 두 선수는 스토퍼로서 한 명의 선수는 F서울의 오스마르. 네, 요즘에 서울이 조금 처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스마르 선수는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처지더라도 클래스는 여전히 발휘를 하고 있다. 근데 오스마르 정도의 클래스를 지금 따라올 만한 그보다 더 잘했다고 보이는 선수가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진 잘 않습니다. 스토퍼로서 또 중앙 수비로서. 그래서 오스마르 선수는 그래도 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또 한 명의 스토퍼는 신예 전북의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제공권, 커팅 능력, 대인 마크 능력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김민재 선수. 특히 신인임에도 전반기에 아주 훌륭한 활약을 했다. 자, 한의원님은 4백 네. 들고 나오셨거든요. 4백이니까 저는 센터백 2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명 중에 네. 미안하지만 조용용 선수가 빠집니다. 네. 오스마르, 김민재. 아. 네, 설명은 비슷합니다. 네. 오스마르 선수는 이제 곽태희 선수도 이제 돌아오고 했으니까 이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이제 활약하는 또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4백에서 센터백 복원, 3백에서 센터백 복원, 수비형 미드필더 복원 여전한 클래스라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상이 있어서 조금 빠졌던 기간도 있지만은 오스마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서울이 또 달라요. 네. 그런 부분을 여전히 저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장현님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이제 미드필더의 이제 왼쪽 윙백으로 김진수 선수입니다. 네. 이 포지션은 사실은 정훈 선수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포항의 강상우 선수도 이 포지션에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꾸준하게 전반기 시작부터 이렇게 보면 역시 김진수 선수의 임팩트가 꾸준했고 특히 전반기 시작 때 국내로 복귀해서 안정된 그래도 제일 풀백으로서 윙백으로서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줬고 또 멋진 왼발 프리킥 실력까지 보여줬고 많은 부분에서는 김진수가 그래도 뽑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결혼 축하합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중계 때문에 결혼식을 못 갔어요. 네, 성첩장을 받고요. 네. 또 한 명 선수 또 발표해 네. 주시죠. 또 한 명의 윙백, 오른쪽 윙백은 권한규 선수입니다. 네. 권한규 선수는 뭐 저희가 가장 또 기량이 발전한 선수로도 꼽았습니다만 인천에 있을 때보다 측면 공격에서의 크로스를 또 최순호 감독이 공격 가담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 능력을 지금 많이 또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또 보여주지 숨겨놨던 뭐 얼리 크로스든지 공격 능력, 공격 순간적인 가세 능력, 또 역습 상황에서도 한번 골을 넣었었잖아요. 네. 네, 그만큼 권한규 선수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포항이란 팀에 가서 권한규 선수가 자긍심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포항의 이 스틸러스 웨이 그런 부분도 아마 책임감 부분에서도 권한규 선수가 한 단계 또 올라오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권한규 선수 오른쪽 윙백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의원님의 리스트로 다시 넘어가서요. 네. 이제 수비수, 측면 수비수. 윙백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김진수 선수 결혼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또요? 그러나 저는 정훈 선수, 제주의 정훈 선수고요. 정훈 선수가 물론 부상으로 좀 빠졌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보면 역시 정훈이 제주에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제주가 가장 고생할 시절이 정훈과 권순영이 동시에 빠졌을 때가 제주가 가장 좀 페이스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역시 정훈 선수가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제주가 이제 상승 곡선을 탔죠. 정훈 선수 그 빠진 기간 제외하더라도 임팩트 면에서 저는 정훈 선수 쪽으로 오히려 선택을 했고 오른쪽은 전북의 최철순 선수. 네. 물론 이제 최철순 선수는 여기서만 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터백의 한 자리를 뛰든지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상대 또 주요 선수를 밀착 마크를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풀백으로 뛴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멀티처럼 뛰었는데 전체적인 어떤 지금 전북이 또 제주와 선두 다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팀에 대한 어떤 공헌도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클래스 이런 측면에서는 전문 풀백처럼 이 자리에서만 뛴 건 아니지만 최철순 선수를 11에 저는 포함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오른쪽 풀백으로 놨습니다. 자, 장현님의 베스트 11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네. 중앙에 3, 4, 1, 2에 네. 이제 3백과 양쪽 윙백을 지금 선정을 했고요. 중앙 미드필더는 조금 이제 공격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 명의 선수는 이창민 선수입니다. 네, 이창민 선수는 정말 제가 너무 칭찬을 많이 한 것 네. 같아서 이제 자제하겠습니다. 많이 했어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박스 투 박스의 전형. 올 시즌에 아주 대단한 또 성장을 하면서 대표팀에도 이번에 선발이 됐죠. 네, 이창민 선수. 네. 또 한 명의 선수는 포항의 룰리냐입니다. 네, 이번 시즌에 5골과 2개의 도움. 이제부터 K리그에 완전히 적응하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 가담에서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롤을 수행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골 냄새를 상당히 잘 맡기 시작을 했고요. 이 선수가 아주 딱 외모도 벌써 골 냄새를 잘 맡게 생겼어요. 골 냄새를 잘 맡게 생긴 보시면 알아요. 외모. 그렇게 딱 외모도 벌써 골 냄새를 잘 맡아요. 골도 잘 넣고 있고 결정적인 아주 극적인 올 시즌의 포항의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서도 아주 극적인 장면에서 룰리냐가 많은 역할을 해냈어요. 약간의 기복이 있는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반기를 통해서 보면 4, 5라운드 이후부터는 룰리냐가 있어야 되겠다.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룰리냐 선수. 자, 넘어가서 한의원님. 저는 중앙 미드필더 3명이 아래쪽 후방에는 권순영 선수 제주에
그 이창민 선수에게는 굉장히 미안한데 제가 이창민 선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제주 선수가 제가 3명이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1명 중에. 예, 그래서 조용용 선수, 이창민 선수에게는 조금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저는 제주의 중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수는 저는 권순영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솔직히. 그래서 권순영 선수는 지금의 제주의 상승 곡선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미드필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앞쪽에 이제 2명인데 앞쪽에 2명은 한 명은 같습니다. 룰리냐 선수. 저는 사실 룰리냐 선수를 재작년 연말부터 제가 알았어요. 직접 알았다는 게 아니라 연구를 좀 해봤다는 거죠. 네. 눈여겨보셨군요. 그랬는데 이 선수가 정말 어려서부터 엘리트로 재간이 있는 선수였어요. 재간이 있는 선수여서 한국에 와서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중도에 작년에 포항으로 와서는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나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퇴출 순위 아마 1, 2순위 됐을 수도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코리치안스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트 엘리트 저 명문 클럽 연령별 대표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시즌 들어서서 이제 모든 게 적응이 됐는지 이제 본 실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의 올 시즌 고공 행진에는 룰리냐 선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이 외국인 요 대목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포항이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포항을 예상치보다 지금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데에는 뭐 권한규의 활약도 있고 양동현의 활약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룰리냐를 가 굉장히 큰 역할이다. 그러니까 룰리냐가 작년 정도 수준이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 포항은 이 정도로 반등하기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외국인 공격형 미드필더 아닙니까? 이런 선수는 당연히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저는 미드필더는 수원의 김종우 선수. 김종우 선수 아주 잘했어요. 올 시즌 수원에서는 플레이메이커는 거의 김종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시스트라든가 킬패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염기훈 선수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지만 올 시즌은 뭐 굳이 말하자면 김종우 선수의 영향력을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김종우 선수로 이미 성장이 돼 있고 지금 정도 추세라면은 저는 언젠가는 대표팀도 한번 김종우 선수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수 양면이 다 가능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플레이메이킹 능력, 어시스트 능력이 지금 아주 극에 올라 있거든요. 여기에 쏠쏠하게 또 득점포도 잘 터뜨려줘요.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룰리냐나 뭐 이런 선수만큼의 공격성은 아니지만 김종우를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은 공격 포인트에서 상당히 지금 신뢰가 가요. 그래서 저는 김종우 선수 이대로라면은 분명히 대표군의 아마 고려 대상이 앞으로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원래 수원에 처음에 올 때 김종우 선수가 볼 되게 잘 차는 선수인데 사실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경기 감각도 좀 떨어지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하던 시기에 이제 임대를 보낸 게 신의 한 수였죠. 거기서 이제 자신감 많이 올라왔거든요. 김종우 선수는 사실 이 자신감만 생기면 진짜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이 올 시즌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장의원님의 네. 이제 베스트 11을 다시 돌아가 보죠. 저는 3-4-1-2에 투톱을 놓으려고 사실 이 선수가 왼쪽 윙포드가 더 맞는데요. 네. 자일 선수입니다. 네. 현재 가장 많은 골을 지금 녹화 기준으로 네. 9골 넣고 있고 K리그의 아자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몰아넣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남이 챙겼던 5승에 다 자일의 골이 있었어요. 네, 자일이 골을 넣어야 이긴다. 전남이. 지금 이러한 공식이 나오고 있어요. 전남이 지금 무승부도 없이 가고 있는데 네. 기자면은 그렇게 쓰겠죠. 그렇군요. 네. 자일의 골은 승리 전남 공식. 승리 공식 이렇게 하고 아마 기사 뽑겠죠. 네. 자일 선수 있나요? 있어요. 오. 그러니까 자일 선수는 예전에 제주에 있을 때는 정말 폭발적인 드리블러였어요. 그러니까 자일 선수가 원래 윙어로서 정말 대단한 이 선수도 브라질에서 다 연령별 대표 지낸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그 당시에 제주가 데려왔었는데 그 요즘 보면은 제주 덕을 좀 또 K리그가 요거는 제주 약간 칭찬을 곁들이자면 수원의 예를 들어 산토스 선수 제주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선수죠. 자일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강원의 디에고 선수 있잖아요. 디에고 선수도 잠깐 제주에 왔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제주가 얼마나 보는 눈이 좋았는가가 요즘도 보면은 다른 팀에 가서도 다 아니면 노장이 돼서도 지금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주 스카우터가 K리그를 먹여 살리고 있고 제주에서 오늘 자꾸 헤드라인 뽑아내시는데요. 떠난 선수를 다시 조금 이렇게 나이가 됐더라도 이렇게 데려와서 또 하면 또 그냥 어느 정도 돼요. 믿고 쓰는 제주 브라질산. 자꾸 헤드라인 뽑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목이 괜찮았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고 자일 선수가 결정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 그리고 유효 슈팅 대비 골 비율 아마 이런 걸로 따지면 제 생각에 제 체감상으로는 정말 자일은 뭐 두세 개
때리면 하나 들어간다 할 정도로 결정력이 아주 좋아요. 이제 하나 아쉬운 점은 옛날에 그 골을 많이 넣었을 때도 K리그에 와서 근데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지 못했어요. 외국인 선수로서 막 대중적으로. 네. 저는 이거- 아주 좋아했었는데 왜 잘 선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한 의원님 네. 좋아하시는 수도권의 명문 클럽에 의해서 아마 그런 활약을 했으면 유명세를 많이 쳤을 텐데 아 그렇죠. 그래서 올 시즌은 좀 유명세를 좀 띄어서 네. 그러면 분명히 껌 광고 분명히 들어와요. 자일 껌. 그 자자 네. 돌림 그 계속 껌 나오고. 광고 하면 돼요. 자일. 네. 자일 선수는. 네, 그래서 L사 관계자들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스트로 다시 돌아갈게요. 오른쪽에. 아 저가 네. 그냥 다 해버릴게요. 아, 네, 네. 저는 반대편 오른쪽에는 이근호 선수. 이근호 선수.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강원이 경기가 좋은 날이나 강원이 경기가 나쁜 날이나 이근호 선수가 가장 눈에 띄어요. 그 정도로 정말 나이를 잊은 듯이 아주 폭발적인 맹활약이고 안 좋은 날에는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는 날도 있고 물론 강원이 지금 성적이 좋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이근호 선수가 그 중에서도 정말 결정적이에요. 경기 중에서도 꾸준히 기복이 없고 시즌 중에도 아직까지는 지금 거의 기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강원의 가장 사실은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지 모르는 아킬레스건은 선수들의 연령이 좀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즌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씩 기복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 이근호 선수만큼은 신뢰성이 진짜 100이다. 그리고 마지막 저의 공격수는 제주의 마르셀로 선수입니다. 네. 마르셀로 선수는 뭐 최전방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가짜 9번처럼 내려오면서 투톱을 바치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 기용에서는 약간 측면으로 가기도 하고 공격 라인의 거의 모든 위치를 다 소화하면서 중앙 쪽의 이 뼈대 라인에서 제주는 일단 빌드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을 탁탁탁탁 배치하고 있고 가장 정점에는 마르셀로의 활약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장 의원님의 이제 공격수 2명 남았죠. 네. 저는 마르셀로 뭐 이근호 다 이제 후보군에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네. 그냥 투톱 났어요. 투톱 누구죠? 투톱을 놓고 싶어서 양동현 대안. 저와는 조금 스타일이 네. 다르세요. 네. 네. 양동현 선수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는 선수고요. 네. 이 스타일 자체를. 그런 정통 스트라이커라고 해야 될까? 그런 네. 정통 스트라이커로서의 재능을 또 최준호 감독이 만들어 줬어요. 특히 리그 초반에 아주 감이 좋았고 요즘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런 득점 능력이 올 시즌에는 이제 확실히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골을 넣는 그런 움직임, 또 문전 앞에서의 침착성, 또 골을 넣는 그런 마무리 기술 이런 부분에서 양동현 선수는 좋은 능력을 보여준 전반기다. 또 한 명은 역시 대안. 야, 정말 고생하고 있죠. 네, 네. 뭐 서울이 상황이 사실은 너무 고생하고 저희가 있어요. 우스마르도에다 네. 나왔습니다만 버티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대안 대안 우스마르가 때문이에요. 버티고 네.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네, 대안 선수가 나이가 지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고 대안만큼 그래도 저 클래스를 냉정하게 봤을 때 발휘해주고 있는 공격수가 있느냐라고 보면 무언가 조금씩 부족하다. 제가 볼 K리그 때는 다른 선수들이 역대 영웅이죠. 네, 대한 선수는 대안 정말 역대입니다. 선수는 네. 아직도 그래도 베스트로 꼽고 싶다.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아드리아노 선수와 같이 뛰면서 사실은 데니스 베르캄프 선수처럼 그런 플레이가 좋은 게 많았거든요. 사실 아드리아노가 앞에서 다다다 띄워주니까 대한 선수는 뒤쪽에서 어시스트 찔러주고 뭐 이런 플레이로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는 꼭 20골 30골을 넣지 않아도 다른 또 아드리아노 같이 젊은 공격수가 해주니까. 근데 올 시즌에 지금 FC 서울의 상황은 대안 선수가 이제 골까지 다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은 거의 대안에 의한 대안을 위한 대안만의 지금 그런 상황처럼 되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울 정도예요. 뭔가 이 대한 선수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제 서울에서 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고생하는 거를 서울이 과연 탈출할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대한 선수 이외의 선수들이 정말 분발해 줘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기 K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 베스트 11에서 꼽아봤는데요. 자, 이 선수들이 지금 현재는 국내 리그에서만 지금 뛰어야 되잖아요.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러게요. 네,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주가 한 팀 남아 있었는데 그마저도 사실 퇴장을 하게 됐는데 그 퇴장을 하게 된 그 마지막 마무리가 사실은 조금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안타까워요. 네.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지만 역시 우라와 원정 경기에서 판정 운이 제주 쪽으로는 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심판에 좀 제주에게는 가혹한 판정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안현범 거는 왜 이 리플레이를 확실히 안 보여줘요? 아 그러니까 그 방송 자체부터가 벌써 그 느린 화면을 정교하게 반복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거는 좀 약간의 편파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보고 빨리 그런 부분에서는 VAR 시스템이 빨리 아침에 그렇죠. 가동. 모든 대회에서 좀 네. 가동이 네.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화가 났습니다. 많이 화가 났는데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제주가 조금 너무 소극적인 경기를 했던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라와가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약간 세비야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공격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자리에 들어와서 센터백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센터백들은 다 나와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윙백 이렇게 센터백을 3명이 보고 있어요. 우라와가 기본적으로 3백인데 그 선수들이 계속 순간순간 움직이면서 위치를 바꾸는 것을 보면 거의 이거는 비엘사나 산파올리보다 저는 더하다는 생각을 받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주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우라와가 사실 이 정도의 선수 간의 유기적인 변경을 하면서 전반전에 완전히 제주를 쪼여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제주가 여기서 너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가 내려와 있었던 게 왜 안 좋으냐면은 우라와가 그러니까 센터백을 막 아무나 가서 보는 거예요. 막 플레이메이커가 센터백도 보고 뭐 윙백이 센터백도 보고 다 막 그럴 때 센터백들은 또 다른 위치에 가 있고 막 그런 상황이 굉장히 길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주가 계속 내려와 있는 시간이 기니까 이 우라와가 어떻게 위치를 바꿔도 이 뒤쪽이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거기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라와가 이렇게 선수들 간에 거의 포지션 파괴적인 위치 변경이 잦은 팀이라면 사실은 그 틈을 노려서 제주가 조금 더 날카로운 역습을 많이 펼치는 빈도가 있었어야만이 조금 더 공격을 하는 빈도를 전반전에 높였어야 우라와가 자기들 스타일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자, 이렇게 전반기 베스트 11도 꼽아봤고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 제주의 이야기도 아주 짤막하게 제주 이야기 해봤습니다. 할 예정이 없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해버렸네요. 안타까우니까요. 네, 안타까웠어요. 네. 자,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한준희, 장지연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